항량과 유방의 사람들. 초안주의 주인공들을 보좌할 중요한 인물들이 이 시점에 등장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으니 그들의 진면목을 먼저 확인해 봅시다. 범증. 범증의 출신에 대해 위키백과를 인용합니다. 사기 항우 봉기에 따르면 범증은 본래 고소 출신이었으며 집에 귀가하면서 기이한 계책을 잘 냈다고 전한다. 그 외에도 유아는 괄지지에서 범증이 본래 총루산에 귀가하다가 훗날에 항우를 보좌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순열은 한기에서 범증이 부릉 출신이었다고 주장하였다. 범증의 출신지에 대해서는 일정치 않지만 범씨가 개출된 곳은 오직 한 곳입니다. 범씨는 중국의 하남성 범현에서 개출된 성씨로 주나라 때 두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화를 당하자 친척 습숙이 진나라로 도망가서 살게 되었고 그의 증손 사회가 나라에 공을 세워 범이라는 땅을 시급으로 하사받고 성을 범으로 하였다고 전한다. 중국 인물로는 월날의 범료, 복송의 봉증엄이 있다. 범씨가 탄생한 범현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먼저 범양국을 살펴봅시다. 다음 사전의 발음을 그대로 베껴옵니다. 판양. 범양에서 범씨가 기출된 것은 성씨족보의 기본 원칙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한양을 범양이라고 표기했는데 그 발음이 판양 혹은 한양, 함양이랍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범양은 한양, 함양을 발음하는 표기였던 것입니다. 기원전 208년경 당시 70세였던 범증은 항량을 찾아가 유세하였다. 범증은 진승 5강의 난이 실패한 이유는 진승이 초나라의 왕손을 내세우지 않고 스스로 왕위에 올라 민심을 잃었기 때문임을 지적하며 항량에게 초나라를 다시 일으키려면 옛 초나라 왕족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초나라의 사람이었던 함량은 범증의 말이 옳다고 여기고는 그의 유월에 민가에 숨어 살던 초회왕의 후손 심을 찾아내 초의제로 옹립하였다. 영포. 영포는 한나라의 귀국 공신으로 오예 항량, 항우의 유방을 모신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영포는 육현 출신이라고 했다. 육현의 지명을 우선 살펴봅시다. 육씨는 중국 하남성 평원 방군의 지명에서 시작되었다. 육씨는 본가는 옥천 단본이다. 상계에서 보셨듯이 육이라는 땅에서 육씨가 기출된 것은 성씨족보의 기본 원칙입니다. 하남은 한강의 남쪽인 관중이라고 했습니다. 소화. 소화는 유방의 참모로 전한의 상국을 지냈고 안신 장량과 함께 한의 상골로 꼽힌다. 소화는 폐연 출신이고 유방은 풍연 출신으로 둘 다 풍패인 전주 출신입니다. 진 말기의 동란기에 소화는 조참 등과 함께 폐연의 성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진 정부가 파견한 현령을 죽이고 유방을 현령으로 앉혔다. 이후 유방 진영에서 내부의 사무 일체를 지휘하였고 유방이 항량, 항우를 중심으로 하는 반진 진영에 가담해 각지를 전전하게 되었을 때는 그 군량 수송을 전담해 이를 끊기지 않도록 하면서 병사들이 백성을 약탈하는 등의 일이 없게 하였다. 또한 유방이 진의 수도 북경 함양 관중에 입성하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진의 황궁에 쌓인 많은 보물에 눈이 팔려 있는 와중에 유일하게 진의 역사와 법률, 각국의 호족대장 등이 보관된 승산부의 기록 보관소로 달려가 그것이 항우에 의해 파괴되기 전에 모두 가져오는데 성공했다. 이것은 훗날 한 왕조의 기초를 다지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소화의 업적 중에 하나가 한신을 유방에게 청구했던 것이며 이후 한신을 제거한 것도 소화였던 것으로 역사의 매정함을 느끼게 됩니다. 장량. 장량은 영천군 성보현 사람으로 유방의 장자방이다. 영천군은 제후 후 한나라가 망하고 진시황제가 영천군으로 명한 지명이다. 그래서 그런지 장량의 장씨는 한나라의 왕실인 한씨에서 분파된 성씨이고 한씨는 주나라에서 분파된 성씨로서 장량의 할아버지인 장계진은 전국시대 한해 소후, 선해왕, 양왕 등 3대에 걸치는 군주 아래서 제상을 지냈고 아버지 장평도 회왕 한회왕을 섬기며 제상을 맡았다. 장량은 아버지가 죽고 20년 뒤인 기원전 230년에 한이 진에 멸망하여 집안이 몰락했고 그때는 아직 관직을 얻지 못한 상태였다. 진시황제의 암살 미수로
이때 합의해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 항우의 숙부 항백이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 온 것을 숨겨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홍문의 연에서 항우로부터 유방을 구해내는 활약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장량의 고향 영천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전라도 진안의 여건을 인용합니다. 영천원은 마령현에 있다고 했습니다. 역원이란 거리관계를 떠나 그 지역의 유물입니다. 전라도 진안의 군명을 난지나 월랑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진천의 군명을 진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나주의 군명을 진해, 금성, 금산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진해의 군명을 우산, 팔진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숙천의 군명을 진국, 평원, 숙주라고 합니다. 진천, 진해, 진안, 진국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나주의 군명 비단금자의 금성은 금강산에 있었던 천주의 지명으로 장량의 고향 영천은 관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한강과 금강산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곳이 옛 지역구 한나라 지역입니다. 자, 이들의 전설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초나라 왕실의 복원. 기원전 208년경 당시 70세였던 범증은 항량을 찾아가 초나라 왕실을 복원해야 한다고 유세하였고, 항량은 범증의 말이 옳다고 여기고는 그의 6월에 민가에 숨어 살던 초회왕의 후손 심을 찾아내 초의제로 옹립하였다. 초의제는 초나라 회왕의 손자 또는 현손이라고도 한다. 혹은 초나라 마지막 왕인 부추의 막내 소자라고도 한다. 초나라 멸망 이후 양측이 노릇을 하며 숨어 있다가 초나라를 재건하고자 한 항량과 송이에 의해 회왕으로 옹립되고 우위를 수도로 항량은 스스로 무신군이라 일컫고 군대를 지휘했다. 초나라의 수도 우위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우대라고도 한다. 소주 하비국에 속하며 그 성토는 우위에 있다. 고에서 나라라는 땅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주의 군명 소라볼이란 이곳이 삼국지의 소주로 서씨가 개출된 곳입니다. 초나라가 있었던 낙성은 낙양에 있었던 성으로 낙양은 또한 경주와 동일한 위치라고 했으니 항량의 초나라가 낙양인 경주에 있었습니다. 진나라의 반격과 한매. 진나라의 죄수들로 구성된 진화군을 창설한 장하는 기원전 208년 11월 진승이 파견한 진공군 대장 주문을 격파해 죽였고, 진에서는 사마원과 동의를 보내 장한을 돕게 했다. 장한은 이에 기세를 더해 진승을 격파하고 기원전 207년 1월 위나라를 포위하기에 이른다. 위나라의 수도 대량이 송나라의 수도인 개봉입니다. 위나라 지역에 진지를 구축한 장한의 진군은 함양으로부터 군수물자를 풍부하게 직접 지원받아 사기가 충천했을 것이다. 위나라 대량의 경우 금강산으로 막혀 제나라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은 이 난국을 헤쳐나갈 희망을 잃게 된다. 장이 진여의 고향인 위나라가 풍전등화의 목숨인데 이들 장이 진여는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그러나 하늘은 위나라를 버린 것 같지 않습니다. 드디어 금강산 한라산 밑에 제나라의 왕 전남이 대군을 이끌고 산을 넘어 강을 도하해서 위나라의 진을 치고 진나라와의 결전을 기다리고 있었다. 제나라 군대가 행군과 도강으로 지쳐 있었을 칠흑 같은 어둠 속의 어느 날 밤, 진나라의 대장 장하는 모든 군인과 말들에게 한매인 제갈을 물리도록 지시했고 자신도 역시 제갈을 물고 입을 헝겊으로 단단히 묶었다. 드디어 진나라의 야습이 시작된 것이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제나라 군대는 포위되었고 퇴로가 끊긴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던 것으로 제나라 왕 전담은 장렬히 전사했으며 그의 사촌 동생인 전영은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생면지옥의 전장에서 탈출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나라의 패배로 지원군 제나라는 모두 자신들의 본국으로 도망가고 고립무원의 위나라는 결국 위안구가 자결하였던 것이다. 승상 이사의 죽음. 진나라 2세 2년인 기원전 208년 무더운 여름 7월 아방궁이 올려다 보이는 진나라의 도성에 인파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전국적인 반란으로 천하가 어지러운 시점에 진나라 백성들을 동요시킬 또 다른 폭풍이 불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몸에는 족쇄가 둘러 있었고 가장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인 요참형이 그의 가족 및 삼족과 함께 집행되기 직전이었던 것으로 그는 진시황제부터 약 40년간
진나라의 국정을 이끌어왔던 승상 이사였던 것이다. 기원전 210년 진시 황제가 서거한 사구의 사건 이후 환관 조고는 세력가로 등장하게 되었지만 조고에게는 항상 권력의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그의 뜻대로 권력을 전행하기에는 승상 이사가 항상 걸림돌로 작용했던 것이다. 어떻게 하면 승상 이사를 실각시키고 자신이 직접 승상이 되는 것을 구상했을 것이다. 그러면 조고의 앞길에는 막힘이 없는 탄탄대로가 보장될 수 있었을 것이다. 간신 조고의 관계로 진나라의 승상 이사는 요참형을 당하고 드디어 조고가 국정을 전행하기에 이릅니다.